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3체 2부의 9번째 이야기야. 태양계 양쪽 끝에서 남아있는 함선들끼리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러지는 밖으로 뛰쳐나가 하늘을 향해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맞았다고 하며 소리쳤어. 그는 스창에게 다스, 내 손에 인류를 승리로 이끌 열쇠가 있어요. 믿지 못하겠죠? 이해해요. 그러자 스창은 그럼 당장 뭘 해야 하지? 할 수 있는 건 없죠. 최소한 자네 의견을 전달해 볼 수는 있잖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면벽자의 책임을 해야죠. 누굴 찾아갈 거야? 최고위층이요. 먼저 시 정부부터. 물방울이 언제 지구에 도착해요? 뉴스에서 열 몇 시간 후면 도착한다고 했지. 그게 뭘 하려는지 알아요? 바로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스창은 믿기지 않는 눈치였지만 말은 도와줄게. 믿지 않으면서요? 그래도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니까. 지하 도시의 사람들은 물방울이 함대를 공격한 이후 두 부류로 나뉘었어. 절망하거나 미쳐 있거나. 곳곳에 폭동이 일어나고 통제 불능이었지. 시장을 만날 수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시장이 스창과 동양 사람이어서 몇 가지 수속 후 만날 수 있었어. 시장이 러지에게 오, 러지 박사, 안녕하세요. 200년 전에 당신 팬이었습니다. 4명 중에 당신이 제일 면벽자다웠지요. 뭘 원하시나요? 러지가 최고 고위층과 만나고 싶다고 하자 자신은 그럴 힘이 없다고 하며 지금 세계는 도처에 도피주의가 만연하고 심지어는 유럽연합에서 도피할 국민 10만 명을 제비뽑기로 뽑았는데 거기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여론도 도피주의는 반인륜적 죄악이라고 거세게 비난했어. 그리고 혹 도피주의자들이 우주로 떠날까봐 곳곳에 우주로 가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겼지. 또한 폭동과 약탈, 방종 등등 세계 종말의 전형적인 광경이 지하에 설립된 도시 도처에서 일어났어. 러지는 차라리 물방울이 지구를 붕괴시키는 게 나을 지경이네요. 물방울이 지구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물방울은 연합 함대를 공격한 후 태양 쪽으로 날아오는 속도가 현저히 감소되었고 그리고 왜 오는지도 사람들은 알 수 없었지. 러지가 말했어. 제가 지하 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물방울은 저를 죽이러 오니까요. 시장은 하하하 웃으며 러지 박사,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군요. 다시 지상세계로 돌아온 러지는 3시간 뒤 물방울이 지구에 도착할 거란 뉴스를 보았지. 다스, 이제 저 혼자 갈 거예요. 최대한 인가가 드문 곳으로 갑니다. 다스는 저랑 떨어져 최대한 멀리 가셔야 해요. 스창은 난 여기 있을 거야. 일이 끝나면 이리로 와. 같이 돌아가세. 사실 러지는 스창이 옆에 있어주기를 바랬지. 처량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싶으면 기다리세요. 단 언덕 위에 숨어 계세요. 그리곤 고마워요. 지난 200년 동안 나를 위해 해준 모든 일들이. 그런 소리 집어치워. 날 믿어. 아무 일도 없을 테니. 가봐. 그리고 나 끝나면 날 데리러 와. 러지는 스창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빈 사막 끝으로 차를 달려 물방울을 기다리며 그동안의 생애를 반추했어. 장현과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욱신거리며 아팠지. 한편 물방울은 지구를 향해 미친 듯이 오다가 갑자기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태양을 향해 날아가며 속도를 줄였어. 그리고 태양을 향해 간헐적으로 강한 전자기파를 발사했지. 그것을 들은 워즈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었어. 정말 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물방울이 온 목적은 인류가 더 이상 태양이라는 슈퍼 안테나를 통해 우주로 정보를 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지. 스창은 러지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라 했잖아. 다스, 이제 맘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면벽자 일을 돕는 것도 마지막이군.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 동면자들이 모여 사는 스창 아들집이 있는 마을에 다 왔을 즈음
마을과 도로 사이의 사막이 야광 카펫을 깔아놓은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 스창이 러지에게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군. 그러며 러지에게 잠시 기다려봐. 내가 알아볼게. 곧 돌아온 스창은 역시 자네를 기다리고 있군. 가봐. 어리둥절한 표정의 러지를 안심시키며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했고 러지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러지 앞의 바닥에 엎드리며 신이시여 세상을 구해주소서 정의의 천사님 우주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소리쳤지. 군중 중에 두 사람이 다가왔어. 하인스와 함대 협의회의 특파원 벤이었어. 그들은 깍듯한 말투로 러지 박사, 유엔 면벽 프로젝트가 재개되었으며 당신이 지구에서 유일한 면벽자입니다. 그리고 지구 세계와 함대 세계는 박사님의 면벽자 신분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모든 권리와 자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러지는 혹 제 저주가 효과를 발휘했나요? 물었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항성 187J3X1이 파괴됐어요. 언제요? 51년 전에요. 1년 전에 관측되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삼체 물방울의 공격에 절망하던 사람들이 혹시 하고 확인해 봤는데 그 항성과 그에 따른 행성들이 파괴된 거예요. 그 항성이 인위적으로 폭파됐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어떤 물체가 광속으로 날아와 그 항성과 충돌했어요. 러지는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인스와 벤에게 물었지.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죠? 하인스는 러지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면벽법에 허용하는 지구 세계와 함대 세계의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러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정말 면벽법이 부여하는 권력을 회복하게 되면 두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첫째, 도시의 질서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것. 사람들은 너도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전 세계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둘째,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곳을 조용히 만들어주세요. 러지의 말을 들은 군중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을 돌려 차를 몰고 러지의 말대로 각기 집으로 갔지. 하인스와 벤도 우리가 당신을 의심하다니 저희도 부끄럽습니다. 러지는 두 사람의 등을 두드리며 돌아가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할게요. 그리고 이제 스창과 러지만 남게 되었어. 다스, 무슨 생각해요? 이런 젠장, 환장하겠군. 왜요? 내가 정의의 천사라는 걸 못 믿겠어요? 때려 죽어도 못 믿어. 은하계 문명의 대변인이라는 건요. 못 믿겠어. 다스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좀 설명해봐. 좋아요. 날 따라와요. 시작할게요. 쉽게 얘기해. 난 가방끈이 짧아서 복잡한 건 딱 질색이니까.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주 문명엔 두 가지 공리가 있어요. 첫째, 생존은 문명의 첫 번째 필요 조건이다. 둘째, 문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되지만 우주의 물질 총량은 불변한다. 그리고 또 이게 다예요. 고작 그걸로 뭘 알아낼 수 있어. 다스는 탄도 하나 피 한 방울로 사건 전체를 밝혀내잖아요. 우주 사학에서도 이 두 가지 공리로 모든 우주 문명 전체를 다 추측할 수 있어요. 우선 어둠의 전쟁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주선 지구가 우주 문명의 축소판이라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우주선 지구는 연료와 부품이 부족한데 우주는 부족한 게 없잖아. 세상에 우주만큼 큰 게 어딨어. 틀렸어요. 우주는 아주 크지만 생명은 그것보다 더 커요. 즉, 우주의 물질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생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바닷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30분마다 한 번씩 분열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세균은 양분만 충분하면 며칠 만에 지구상의 모든 바다가 그 세균으로 가득 찰 거예요. 인류와 삼체 세계의 현혹도에 착각하지 마세요. 두 문명은 모두 아주 작아요. 그저 갓 태어난 문명일 뿐이죠. 문명을 장악한 기술이 어떤 임계를 넘어가면 생명이 우주에서 확장된다는 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현재 인류 항해 속도라면
100만 년 후면 지구 문명이 은하계 전체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우주의 기준에선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럼 자네 말은 멀리 내다보면 우주선 지구와 같은 상황이 우주에서도 벌어질 거라는 건가? 생존의 딜레마? 멀리 볼 곳도 없어요. 이미 아마 우주 전체가 생존의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문명은 수억 년 전에 우주에서 탄생했어요. 은하계와 우주 전체에 문명이 거주할 만한 빈 공간이 얼마나 남았으며 남아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선 쉽게 설명하기에 간단한 우주 문명의 모형을 만들어 볼게요. 우주 전체에 네 문명, 한쪽은 다스 문명이 있어요. 서로 100광년쯤 떨어져 있죠. 다스가 나의 존재를 관측하긴 했지만 자세한 것은 몰라요. 네 문명은 다스 문명의 존재조차 모르고요. 이때 서로가 우연히 교류했다 쳐요. 초기에 서로가 선의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지. 그럼 다스는 내가 선의의 문명인지 악의의 문명인지 판단해야 해요. 악이라면 멸망시키고 선이라면 계속 교류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해요. 의심의 사슬이죠. 이상한 명칭이군. 그렇죠? 나도 처음 들었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나중에 말해줄게요. 의심의 사슬로 돌아오면 만일 다스가 내가 선의의 문명이라 해도 마음을 놓지 못할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며 끝없이 의심하겠죠. 이게 바로 의심의 사슬이에요. 이로 인해 함성끼리의 어둠의 전쟁도 발생한 거겠죠. 하지만 자네 문명이 나보다 아주 많이 약해서 나를 위협할 수 없다면 내가 자네와 교류할 수 있잖아? 아니죠. 여기서 두 번째 개념이 등장해요. 기술 폭발이라는. 인류 문명은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구의 나이는 수십억 년이 되었지만 현대 기술은 고작 300년 사이에 발전했어요. 우주의 시간 기준으로 보면 그건 발전이 아니라 폭발이에요. 모든 문명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설사 지금 내 문명이 다스의 문명보다 약하지만 우리 사이에 의심의 사슬이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 내게서 기술 폭발이 일어난다면 다스의 기술을 앞지를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다스 문명은 위험해지죠. 그러므로 다스는 나의 존재를 안 순간 교류할 수도 숨어서 침묵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선택밖에 없죠. 우주는 암흑의 숲이에요. 모든 문명이 총을 든 사냥꾼이에요. 곳곳에 이들이 숨어 있으며 혹 다른 문명을 발견하면 선택은 하나죠. 총을 쏴서 없애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주 문명이에요. 근데 여기 그 암흑의 숲에서 인류라는 멍청한 아이가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다고요." 외친 거죠. 누가 그걸 들었어? 당연하죠. 하지만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위치는 발사하지 않았거든요. 이제까지 발사한 정보로는 태양계와 삼체 세계와의 상대 거리로 은하계에서 두 세계가 위치하는 대략적인 방향은 알 수 있죠.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몰라요. 그럼 자네의 저주는 내가 태양을 통해 그 항성에 대한 위치를 표시해서 보냈고 생존의 딜레마로 인해 극도의 긴장 상태인 수많은 사냥꾼 중 한 명이 총을 쏜 거죠. 자네의 저주를 다시 발사할 수 없을까? 안 돼요. 물방울이 태양을 가로막았으니까. 그리고 저주를 쏠 수 있더라도 이미 우리와 삼체 세계와의 대략적 상대거리와 위치가 공개되었으니 지금 삼체 세계의 저주를 발사하는 건 공멸하겠다는 거죠. 처음에 했어야 했는데. 여기까지가 삼체 2부의 9번째 이야기야. 사실 요번 회로 삼체 2부를 끝내려고 했는데 중요한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서 이렇게 다음번까지 미뤄지게 되었어. 참을성 있게 들어준 너에게 감사하며 정말 극적인 결말이 남아있으니 기대해줘. 곧 만나. 빠빠이.